어느 나라 정부든 국민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죠. 미국 뉴욕의 경우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법으로 억제하고 있죠. 네, 이 연간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그 전해에 결정해서 그간 세입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이 조금씩 약화돼서 서민층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뉴욕의 렌트 안정법을 김기용 순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뉴욕시 맨하튼 한 건물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내년도 아파트와 임대호텔의 월세 인상률을 정하는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 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뉴욕은 우리의 전세제도와 달리 월세로 집을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임대차 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 렌트 안정법이 강화돼 세입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다. We don't need any more rent increases in the city. They're starving us out of here. Rent is ridiculous. There's just going to be no middle class anymore, or even lower middle class. It's just going to be the rich and the very poor. 세입자들은 이달 15일이면 뉴욕주 렌트 안정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것도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임대료의 인상폭을 규제해 월세가 치솟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뉴욕에서 교사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미셸 씨는 렌트법이 소멸돼 월세가 지금보다 높아지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And now I'm retired and I would like to continue living here for the rest of my life. But if they do away with rent stabilization, none of us are going to be here. So only very rich people will be able to afford. 렌트법은 아파트와 임대호텔 등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렌트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렌트위원회는 뉴욕시장이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명은 소유주의 입장을, 2명은 세입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공공의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소유주 측 위원이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합니다. 방청하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붓고 제안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 후 세입자 측 위원이 낮은 인상률을 제안하지만 역시 채택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1년에 3%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를 내년엔 5.75%까지 인상할 수 있고 2년 임대할 경우 현재 6%에서 내년엔 9%까지 인상할 수 있게 결정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세입자인 방청객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임대료 가이드라인은 이후 몇 번의 공청회와 공개 토론을 거쳐 6월 말의 최종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자본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렌트 안정법은 강자 횡포에 맞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렌트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20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후 계속 만기가 연장되거나 새롭게 제정되면서 세입자와 소유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뉴욕시 맨하튼에서 20년을 살아온 피터와 켈리 부부. 켈리 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최근의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피터 씨는 초중등학교에서 시간제로 체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근엔 야간 부업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 $2,000 이하이기 때문에 렌트법을 적용받습니다. 월세 인상률이 렌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과다한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렌트법이 없을 경우 이곳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No, no way. Not even anywhere in New York City, probably, right now. Otherwise, you would just only have apartments that go for many thousands of dollars every month that only very few people can afford. Yeah. 오래된 이 아파트는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수리할 곳이 많지만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아담한 보금자리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월세를 연체한 적이 없을 만큼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이곳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해지 이유로 내세운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켈리 씨가 세입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And they're calling me Jane Doe because I'm not on the lease. It's just Peter's on the lease. Right. And so, but they've been accepting, we combine our funds and put it in my bank account. They've been accepting my checks in my name. It's very frustrating. 두 사람은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집을 내주기 위해 자신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he's telling us we're violent.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경우 렌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s just dirty. It's dirty tricks because they know they could get $3,000 for this apartment or more if they renovate. Yeah. That's why rent stabilization is so important, and there should be laws protecting tenants. Yeah. 이 민간단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곳의 책임자인 마조니 씨는 렌트법의 규제 대상 아파트가 한 해 4만 채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렌트법의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약 100만 채. 하지만 몇 년 전에는 160만 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규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hen you had an apartment, you move out, the next person had the same rent, the same rights that you had. They didn't have, it didn't go from $500 to $3,000 like it does now. Now when you move out, the next person may have no protection at all.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렌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몇 년 전 법을 개정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조니 씨는 렌트법이 점점 유명무실화돼 결국 소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But there's a bigger fight going on right now. The whole system is being threatened to be eliminated. People who don't have any rent guidelines board protections because they've been deregulated, their rents could go up 5 times, 500%, not 9%, 500%. And that's the biggest issue in New York right now with rents. 렌트위원회의 세입자 측 위원을 찾아 렌트법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위원으로서 활동해온 홀더 씨는 정치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렌트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rent laws will be renewed. A lot of folks who are advocates for tenants or the tenant community has to agree to the weakening of the laws. And the weakening of the laws have resulted in escalation of rents. The weakening of the laws have also resulted in a loss of the rent-regulated housing stock. 렌트법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조건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주택 정책을 결정하면서 소유주 측의 손을 들어줘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렌트위원회의 공공위원이 소유주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고 홀더 씨는 설명합니다. Some of them, particular types of orientation and background about owners and about real estate, the need to maintain owners' profits. And so they've been very successful because they've been able to have in the public members and in the chair of the board. 뉴욕의 렌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효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주거권 최후의 보루, 렌트법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